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현우 전문가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현우 전문가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입지적인 특성상 변동 폭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개발의 제한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균형 발전이라는 전폭적인 지원 하에 계속해서 개발을 또 그리고 계속해서 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는 곳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통일 경제 수도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는 2000년도 초반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들어오면서 도시의 성장에 대한 개발이 됐고요. 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주변에 대한 관광 그리고 휴양과 많은 기업들이 또 입주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남북 접경 지역으로서에 대한 그 군사적으로서 긴장감이 참 컸던 곳인데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열악한과 동시에 규제로 인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많지가 않았던 곳입니다. 현재 파주라는 지역은 45만 인구에 대한 도시가 성장한 도시인데요. 앞으로 70만에 대한 도시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경제 수도 파주라는 지역에 대한 주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개성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에 대한 축과 그리고 인천 강화 그리고 밑으로는 고양시 그리고 이제 서울을 축으로 인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과 함께 포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주변의 입지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서울 축으로 인한 3번 국도축에 따라서 서울 위쪽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과 함께 이 파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과 포천은 이 경기 북부권 축에 따른 하나의 거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주라는 지역에 대한 먼저 1차적으로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문산과 서울 간 고속도로가 11월 달에 개통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접근에 따라서 인터체인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 따라서 또 하나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김포에서 양주 구간에 대한 파주 구간에 따른 개발 압력들도 같이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신다 그러면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 축으로 연결되는 동서축 그리고 영종도 축에 따른 추가 연장축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접근적인 부분들이 자유로와 이 자유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또 개통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로에 대한 부분, 일본 국도에 대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2 통일로에 대한 여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네. 철도에 대한 부분들 보시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호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GTX A 구간이죠. A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장되는 부분들이 일산 킨텍스를 축으로 해서 운정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운정 1, 2, 3 지구로 나눠지는데요. GTX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지구 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호선 지하철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일산 신도시 대하역에서 운정 1, 2 지구에 대한 방향으로 지금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금촌 조리 연장선 하나 이제 참고하실 부분들은 삼송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금촌 구간에 대한 연장되는 부분들, 요게 이제 나중에 또 연장됐을 때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과 함께 전철역에 대한 도시축에 대한 개발축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경의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용산에서 문산축 이미 들어가 있죠. 거기에 따른 신설되는 역사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도움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문산에서 도라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전철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경기 북부권 쪽에 따른 파주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 하나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위성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문산에서 서울, 고양시를 지나서 서울 구간에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서울, 광명, 수원, 익산 노선으로 나가는 거고요.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이 되었을 때 북한과 연결되는 개성 그리고 평양으로 연결되는 도로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 김포 라인과 그리고 들어가 있는 양주축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고속도로 노선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 노선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개통이 되게 되면 향후 가치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동서축에 따른 이제 평화고속도로 축 되는 부분들이
고성에서 강화축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산 킨텍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GTX에서 파주 운정 3지구 라인과 그리고 대하에서 들어가는 운정 1, 2지구 라인,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문산에서 들어가는 경의선 축과 앞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도라산 축,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통일로 바로 밑에 삼성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금천 구간에 대한 전철 연결되는 노선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접근성적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주에 대한 생활권은 이제 3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인구 45만이 향후 70만으로 갑니다. 문산 생활권, 운정 교화 생활권, 그리고 금천 조리 생활권 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운정 교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운정 신도시, 교화 이 지구에 합쳐서 600만 평이 준하는 분당급 신도시입니다. 주변으로는 파주 출판단지를 비롯해가지고요. 헤어리 예술인만도 있고,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축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금천 조리 같은 경우는 월롱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단지 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에드워드에 따른 빠지면서 20만 평에 대한 도시 개발 사업들, 금천 조리축에 따라서 또 하나 형성되는 부분들이 전철, 연결된 연장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제 문산 생활권 같은 경우는 문산읍에 따라서 당동산단과 선유산단에 따른 배후 거점 도시로서 성장이 되어 왔죠. 그리고 파주읍에 따른 희망 프로젝트 112만 평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북부 거점의 물류 거점으로서도 하나의 기지 성장을 보고 있고요. 법원읍 같은 경우는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 축에 따라서 법원 1, 2, 3단에 중한 하나의 도시 성장들이 형성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장단면을 비롯한 군내 진동면 쪽 요 라인들은 남부 접정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통일 경제, 통일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의 가치, 기능 평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간 구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30년에 대한 개발축으로 보게 되면 3개 지역과 8개 지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따른 운정교와 금천조리 그리고 문산축에 따른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개 지역에 따른 군내 탄현을 비롯해서 적성, 파평, 법원, 파주, 원롱, 광탄이라는 8개 거점에 대한 개발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개발축으로는 고양축에 따라서 하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금천, 문산, 군내, 개성축을 보시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4개 보조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울, 자유를 통해서 적성축의 연천 방향,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 축에 따라서 양주로 들어가는 김포 구간, 그리고 고양에서 원롱으로 문산으로 들어가는 연천 방향과 고양에서 광탄 법원으로 해서 연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축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축에 따라서 1주축과 이제 1보조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 그러면요. 가장 이제 주축이 되는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 테크노밸리가 또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축에 따라서 개발축, 그리고 보조축에 따라 탄현축에 따라서 연결되는 축, 이렇게 하나의 지역의 연관성들을 평가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 산업단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또 LG 디스플레이 단지 들어가 있죠. 52만 평 개발축과 거기에 따라서 원롱 1산단, 2산단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이 법원읍 쪽으로 이제 법원 1, 2산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접근성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여드는 부분들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파주 희망 프로젝트 사업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적인 개발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파주 운정교화지구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드는 하나의 관광지로서 형성돼 있고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을 비롯한 영어마을 그리고 해리 예술인 마을을 통해서 파주라는 지역이 하나의 군사도시가 아닌 도시로서 거점, 산업과 모여지는 지역의 도시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 교화지구인데요. 대표적으로 좀 더 호재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게 GTX, A 구간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운정역 거점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운정 1, 2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3호선 연장되는 노선이죠. 그래서 전철에 대한 지하철 사업들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한 이제 경의선 축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들 하나에 들어오는 교통의 편의성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평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 희망 프로젝트 112만 평입니다. 지역에 따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거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 2, 3차에 대한 사업 계획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와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 네, 에드워드 캠프인데요. 여기 이제 주한미군이 있다 이제 빠진 부분이죠. 거기에 따라서 금총과 월롱역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20만 평에 대한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 20만 평에 대한 도시가 들어왔을 때 접근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려면 경의선 축에 따라서 하나의 역사를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접근성에 대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일경제 수도 파주입니다. 파주라는 지역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또 숙제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접근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요. 파주 문산 생활권 축, 그리고 교화 운정권, 그리고 금촌 생활권에 대한 부분 조리 생활권 나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제2 축에 따라서 연결되는 순환도로 축, 그리고 이제 동서평화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연결되는 축, 접근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에 대한 부분들은 GTX와 3호선 연장되는 부분들과 조리선 연장되는 부분들, 이런 이제 축들을 통해서 지역의 거점되는 개발에 대한 호재와 입지를 분석하고 접근하시면 투자에 대한 좀 더 접근에 대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북한과 좀 가깝다는 그러한 입지적인 이슈 때문에 덩달아서 저평가 받아왔던 파주거든요. 근데 이제 재평가를 받을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울에서 좀 멀다는 접근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교통망도 확충이 되고요. 산업단지까지 확대되는 부분, 이렇게 파주의 개발 계획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전화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는 시간이니까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2000번에 4889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남겨주시면 말끔하게 해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37번님이 남겨주신 고민이에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고요. 536-3번지 토지 전망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토지 위치를 보니까요. 네, 노진이라는 이제 토지에 대한 위치 주변으로 노진 초등학교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땅만 가지고 토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현황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장안면 같은 경우는 가장 밀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우정국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커지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에 대한 이제 보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들어가 있는 우정 산업단지에 대한 기아자동차가 100만 평이 이제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인근이. 그리고 150만 평에 대한 우정 첨단 산업단지와 13만 5천 평에 대한 자동차 부품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기업이 모이는 곳에 도시에 대한 이제 팽창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따른 지금 추가적인 부분들이 인터체인지에 대한 접근성이 주변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솔직히 괜찮고요. 향후에 대한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신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지역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된다 그러면요. 요 77번 도로 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들이 다 이 산업 지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셨을 때 도시로서의 팽창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성시 노진리 토지에 대해서 전망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토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잘 보유하는 방법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02-2000번에 4889번으로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안산시 대구 남동 네. 170-11번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도도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산시에 네. 보유하고 계신 토지 향후 네.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는 어떻게 투자로 이렇게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증여 상속 받으신 건가요? 네, 지인이 갖고 있던 토지를 네. 저희가 좀 매수를 하게 돼서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향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도라는 이제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관광지잖아요. 특히 이제 네. 대부도라는 지역에 대한 행정상 보시게 되면 대부, 북동, 동동, 남동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지역은 남동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 대부 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숙박이라든지 하나 이제 형성되는 바닷가 축에 따른 개발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땅에 이제 지금 이제 현황 모양은 솔직히는 이쁘지는 않아요. 네. 이쁘지는 않는데 주변에 지금 네. 이제 들어와 있는 개발축들을 보시게 되면 향후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대부도에 대한 부분에서 대송단지에 대한 개발축이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남동 가지고 계시는 이 대부 남동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북동과 동북권에 대한 부분, 동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발축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북동과 동동에 대한 개발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형성될 수 있는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인 이제 플랜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경기만 이제 고속도로 과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경기만 스마트 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이 되는 부분들이 강화도를 축으로 해서 영종도 그다음에 영흥도와 선제도를 축으로 한 도로축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나중에 대부도를 축으로 인한 이 하성 쪽, 하성 방조제 라인들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기능들이 좀 더 커지는 어떤 교통량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의 가치는 향후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더 좋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레일 바이커라든지 하나의 이제 그런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관광지로서 개발축들이 계획들은 플랜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시청자님께서 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움직이셔도 되는 거지만 주변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신다 그러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길어서 나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셔도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도 타임은 뭐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지금이라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 그러셔서 시간을 좀 더 갖고 가기에는 그냥 플랜 자체가 지금 주변에 개발 들어오는 게 단기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실 거면 지금부터 움직이셔도 괜찮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움직이는 주변의 개발 사업들을 보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염두에 두셨던 그 투자 기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단기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봉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관광지 개발이 돼 있는 또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좋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고민은 사연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1072번님이 남겨주셨어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이고요. 성동리 252-6번지 토지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천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이제 호재가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천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역적인 땅 이 성동리 자체에 대한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아직은 뭐 주변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를 했을 때에 대한 개발축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적으로 보시면 이 송정 지구라는 이제 하나의 도시 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이 영종 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영북 지구라는 부분들이 이제 포천 라인에서 연결되는 이 43번 도로 축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의 거점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축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학군들이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양문 일반 산업단지과 같이 산업단지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대한 개발의 어떤 영향보다는 향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 플랜에서 보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요. 포천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특성되는 부분들이 지금 연결되는 이제 의정부에서 양주, 포천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또 진행을 합니다. 전체 7호선 연장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포천선에서 나중에 초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포천선 추가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개통되는 이 라인 자체가 나중에 포천과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토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네. 효자동 182-1번 지역. 알겠습니다. 전망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님 간략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임야 주변이고 지역적으로는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이쪽 자락이거든요. 네. 근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건 뭐 매도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유에 대한 어떤 여건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지금 향후 전망을 여쭤봅니다. 한 7년 정도, 산 지가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당장 팔 거는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요. 직접적인 개발 영향은 실은 좀 미흡합니다. 주변이 이제 국립공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사람이 모이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축과 그다음 은평 뉴타운 축, 그다음 지금 삼성지구 들어가 있는데 밑으로 이제 형성되는 게 지금 창릉지구 신도시 3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람이 모이면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 대한 이제 도시기본계획 35년 이번 고양시에서 승인됐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축에 따른 도시에 대한 거점이 이제 부도심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분들에 따라서 할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도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